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수증을 많이 주고받는데 영수증을 꼭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받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영수증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위험한지, 또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주고받고 있는 이 영수증은 어, 그 영수증 속에, 종이 속에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요즘은 열을 감지해서 글자가 인쇄되는 가멸지를 이용한 영수증이라서 우리가 가멸지 영수증 혹은 가멸 영수증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멸지 영수증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면과 영수증을,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앞면과 이 뒷면으로 나눌 수 있죠. 영수증이 매우 얇지만 이렇게 약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가격이 찍혀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뒷면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글자는 물론 있는데 할부 거래 약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인쇄되기 전에, 이 가멸지는 흰종이에요. 흰종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색의 그 염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색이죠. 그래서 무색의 염료가 여기 발라져 있고요. 접착제를 이용해서 발라져 있고, 또 그 주변에 이게 비스페놀 A라는 것이 또 입자 형태로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둘 다 여기 이제 캡슐 속에 고체로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처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고체끼리는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죠.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액체로, 우리가 열을 가해서 액체로 녹이거나 하면 이제 서로 충돌해서 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이 비스페놀 A가 이 무색이 근처에 있는 이 무색의 염료에 반응을 해서 색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죠. 무색의 이 염료에는 락톤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탁 닫혀 있다가 오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비스페놀 A가 화학 반응을 하면 이 락톤골이가 탁 깨져요. 열려요. 그래서 색이 확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염료가. 그래서 비스페놀 A가 매우 중요하죠. 염료는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입자들은, 영수증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접착제로 발라져 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어떤 물질인지 그 유해성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페놀 A는 약자로 BPA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 비스페놀 A가 합성된 것은 이미 1800년대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디아닌이라는 화학자가 이것을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뭐 그 아기들 그 우유병, 그리고 굉장히 유리처럼 보이는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요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또 순간 접착제로 많이 쓰이는 에폭시 수지, 이게 이제 또 캔 음료의 이 접합 부위 있죠. 원래는 떨어져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에폭시 수지가 쓰이고, 또 캔 안쪽에 이게 코팅제로도 에폭시 수지가 쓰이고 있어요. 이런 거의 주 원료가 비스페놀 A라는 거죠. 그리고 가멸지 영수증, 우리가 흔히 요즘 받고 있는 영수증 가멸지를 이용하죠. 이 가멸지 영수증에 이 비스페놀 A 함량이 그 질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1% 내지 2%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영수증을 한 5초만 만지고 있어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약 0.2 마이크로그램에서 0.6 마이크로그램 정도 흡수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을 통해서.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는 10의 6승분의 1g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흡수된다는 사실이, 흡수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비스페놀 A는 매우 유해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수증이나 뭐 애기들 젖병 이런 데서 장난감 뭐 이런 데서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에요. 사실은 이게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거든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면 우리 외부 환경 중에 이렇게 어디서 배출돼 있거나 거기에 이렇게 존재해 있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거기 우리 몸속에 있던 원래 존재하던 호르몬인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환경 호르몬이 화학 구조가, 그러니까 이 호르몬들도 이제 여러 개 이제 분자들로 이렇게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분자가 이렇게 모여서 이 분자의 구조가 우리 몸속에 호르몬의 분자 구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 역할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과 닮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수행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과 좀 닮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모든 가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가정의 이 혼란이나 심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가정이 많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비스페놀 A 유해성을 연구한 논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구팀이 2008년에 발표한 결과는 비스페놀 A, BPA는 비스페놀 A죠. 비스페놀 A에 노출된 동물들을 관찰을 했더니 성조숙중하고 성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있다 하는 연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기 생쥐에 있어서는 암컷이건 수컷이건 다 생식기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해버리고 또 성장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어요. 너무 빨리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볼 때 이 사람에 있어서도 유아가 비스페놀 A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뭐 유아들은 영수증을 빤다든지 뭐 우유병을 통해서 비스페놀 A가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사춘기를 굉장히 빨리 맞이하게 될 거다. 이 생식기가 빨리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이른 사춘기하고 관련되죠. 그리고 이 생식 기능에 또 이상도 생길 것이라는 그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어른 생쥐의 경우에는 이 정소하고 난소에서 호르몬을 형성하는 그 유전자 발현이 변화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호르몬 형성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인간의 생식기에도 충분히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비스페놀 A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중에서 서울대병원의 연구팀이 2013년에 발표한 것 소개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포함해서 5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소변을 채취해서 비스페놀 A를 검출을 해보고 거기서 학습 능력 검사, 정서적 검사 이런 걸 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변에서 이 모든 학생들이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스페놀 A 검출된 양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낮았고 그리고 행동 장애 지수가 증가했는데 이 행동 장애 지수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불안한지 우울한지 사회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BPA 즉 비스페놀 A가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관련하냐면 이 두뇌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주의력 관련, 주의 집중하고 하는 그런 네, 관련되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 주의력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이 BPA는 우리 몸속에서 그 24시간 들어와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한 반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에 매일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몸에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반만 빠져나가는데 또 들어오고 또 그 반이 남았는데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된다. 매일 직업적으로 영수증을 만진다든지 아기가 매일 영수증을 빤다든지 우유병에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그걸로 매일 먹는다든지 이런 게 좀 위험하다는 걸 시사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의 미주리 대학에서 연구한 2004년에 연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평균 연령은 27세였고요. 성인들에게 핸드크림하고 손세정제를 바른 후에 따로따로죠. 핸드크림을 바른 손, 손세정제를 바른 손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멸지로 만든 영수증을 15초 동안 잡고 있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가멸지 속에 그 비스페놀 A가 있는데 그 비스페놀 A가 체내로 흡수되는 그 흡수율이 약 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에 비해서 맨손으로 잡는 거에 비해서 이렇다는 거죠. 이 비스페놀 A, BPA 흡수율은 그 핸드크림이나 손세정제 같은 물질 속에 있는 그 보습 성분, 유연 성분, 소독 성분 이런 것들이 비스페놀 A의 흡수율을 촉진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원리를 보면은 이 비스페놀 A가 이 보습 성분, 유연 성분의 역할을 이 되는 이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나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물질 그리고 소독 성분인 에탄올과 같은 이런 물질들이 다 유기용매예요. 탄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뼈대가 돼 있고 우리 몸에 마치 뼈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탄소에 막 수소라는 원자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 이 수소들은 가끔 다른 원자들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소 원자들은 뭐 그런 것들이 유기용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액체인 경우에 유기용매라고 부르는데 그 유기용매가 이 비스페놀 A를 잘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속에서 비스페놀 A가 녹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만져도 별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녹으니까 우리 손에 있는 크림이나 세정제 이런 게 남아 있다가 그걸 녹이니까 우리 피부에 굉장히 손을 통해서 잘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촉진을 한다. 이 핸드크림과 손세정제 속에 이런 성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제 소화기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BPA는 간을 통해서 99% 거의 제거가 돼요. 그런데 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영수증을 잡고 있죠. 손으로. 그런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 BPA는 제거가 잘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우리 혈액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오랫동안 우리 피에 남아 있는 거죠. 피에 남아서 호르몬을 교란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미국 미주리 대학 연구 2011년에 이루어진 비스페놀 A 유해성에 대한 연구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이 출생 2주 전에 그리고 출생 후에 수유기에 엄마 젖을 먹는 그 시기까지 이렇게 어미 쥐한테 먹이에다가 비스페놀 A를 혼합해서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기 쥐한테까지도 전달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태어난 새끼 쥐들을 관찰했는데요. 특히 이제 수컷 쥐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 수컷쥐들이 이 행동이 암컷의 행동처럼 나타났대요. 그리고 공간 탐색 기능이 아주 크게 감소했는데 이 공간 탐색 기능은 수컷 특유의 기능이래요. 이게 수컷쥐들이 야외에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암컷 쥐들을 찾을 때 이렇게 공간 탐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잘 발달이 되어 있대요. 이 연구에서는 야외에서 수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로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한 거죠. 이 미로 속에 어딘가에 목표물이 있고 쥐들이 그 목표물을 찾아서 어떻게 미로를 통과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잘 수행하지 못한 쥐들은 비스페놀 A를 먹게 된 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으로 영수증을 주면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근데 반드시 또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교환하거나 환불하거나 뭐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 이 영수증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영수증의 앞면에는 우리가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지만 이 뒷면에는 없고 이게 할부거래 계약서라고 된 그 뒷면 이 부분이 BPA가 없죠. 비스페놀 A가 이 부분이 뒷면인데 이게 밖으로 나오도록 반으로 접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뒷면이 손에 닿도록 들고 오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뒷면을 반드시 잡도록 하고 앞면은 몇 초 이상 뭐 잡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냥 뒷면으로 바꾸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요게 우리가 그 영수증을 일상생활에서 잡을 땐 이렇게 뒷면으로 잡도록 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다면 우리가 오래 잡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럴 경우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잡도록 하고 혹시 비닐 장갑이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뭐 비닐 장갑을 왼손에는 끼고 뭐 오른손에는 핀셋을 잡고 뭔가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거는 흔히 실험할 때 이렇게 하면 안전해서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험실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혼용해서 하도록 하세요. 슈퍼에서 영수증을 주는데 잠깐만요 하고 핀셋을 꺼내서 잡는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비닐장갑 꺼내서 끼고 잡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상황에 맞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